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중국 고대 문명의 산실인 황하강 중류에 자리 잡은 호구 후코 폭포를 찾아보려 합니다. 이곳은 중국 천년 고도인 서안에서 약 350km 떨어진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폭포이자 황색 폭포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입니다. 이곳을 오가면서 보고 느낀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시죠. 먼저 지도를 보실까요? 중국 지형의 특성상 큰 강인 양자강이나 황하는 서쪽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대개 세계적인 큰 강의 경우 2개국 이상 흐르는 국제 하천이지만 양자강과 황하는 중국 내만을 통과합니다. 그만큼 나라 땅이 크다는 얘기겠지요?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황하강의 호구 후코 폭포로 가기 위해 중국 고대 문명과 동서양 교류의 중심지인 서안을 지납니다. 그리고 폭포하면 연상되는 그간 보았던 세계적인 폭포들도 떠오릅니다. 특히 미국 32대 루스벨트 대통령과 남미 이과스 폭포를 방문한 엘리너 여사는 이 아름다운 폭포를 보는 순간 오 나의 가련한 나이아가라여 라고 말한 한마디를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약 240만 년 전부터 미세한 토양이 퇴적되어 지금은 그 두께가 30에서 435m에 이르는 황토 고원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거의 인적이 끊긴 수많은 토굴과 석유 채유 현장이 보입니다. 그런데 황토 공원은 남한 면적의 약 6배나 되는 63만 평방키로로 봄철 황사가 발생하여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만 최근 국제적인 나무 심기 등 녹색화 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봅니다. 드디어 대협곡 속에 호구 폭포를 품은 황하가 보입니다. 그리고 고대 치수 사업을 성공시킨 중국 최초 왕조인 하나라 우왕의 조각상도 맞아줍니다. 호구 폭포 이정표를 따라가며 황하강은 중국의 어머니 강이라고 쓴 글을 봅니다. 이들이 얼마나 황하를 깊이 생각하는지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거대한 중국을 하나로 묶으려는 듯 민족혼 또는 중화혼을 내세우는 것을 봅니다. 하기는 이 폭포의 강렬한 기세는 중화민족 정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많은 중국인들은 이곳을 꼭 가봐야 할 명소로 꼽고 있을 정도입니다. 높이 서 있는 호구 폭포비와 이 폭포 주위에 산세를 새긴 국가지질공원 안내판을 지나 매표소 앞에 섭니다. 이어 폭포 전망대로 가는 길목의 노점상들을 지나 구름다리를 건너면서 황하 위에 몸이 둥실 떠있다는 기분을 느낍니다. 북미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호구 폭포 물결이 떨어지는 것을 안에서 올려다 볼 수 있게 만든 용동 안으로 들어갔지만 물이 넘쳐 밑에까지는 제한되어 내부에 전시된 호구 폭포 사진만을 봐야 했습니다. 중국의 제1이자 아시아 최대의 기주성 소재 황가수 폭포에 이은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 호구 폭포는 황색 폭포로는 세계 최대라는 타이틀을 붙여서인지 몰라도 폭포수가 떨어지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는 듯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300 내지 500m의 넓은 황하의 폭이 대협곡을 지나면서 급격히 30 내지 50m로 좁아지면서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이때 계절에 따라 바뀌기는 해도 30 내지 50m의 폭과 높이 약 30m에서 떨어지는 황금빛의 폭포수는 엄청난 물보라와 굉음 소리를 내면서 쏟아져 내리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아 하는 감탄의 소리를 자아내게 하는 장관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주전자 주둥이에서 나오는 물과 같다 하여 주전자 호자와 입구자를 써서 호구 후코 폭포라고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황하의 물 한 말 속에는 진흙이
6대나 된다고 하니 그 탁한 정도를 알만하지요. 이는 과거 세계 4대 문명이 싹틀 무렵에는 이 지역은 산림이 우거진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었지만 문명이 발달할수록 고대로부터 토목공사와 농경지 확대를 위해 황하의 숲을 베어내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황량한 황토 땅으로 만든 원인의 하나로 지적하는 학계의 보고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는 마치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이 사라진 얘기를 연상케 합니다. 이렇듯 숲이 사라진 황량한 토양은 물 부족과 식량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밖에 없음을 알려줍니다. 다행히도 생태복원을 위한 숲 만들기 움직임을 보고는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황색 폭포수를 보며 상념에 빠진 사이에 접근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포즈를 취해주는 주름진 할아버지와 인사를 나누며 오랜 세월 한결같이 흘러내리는 폭포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폭포 속을 응시하며 평소 영화 마니아로서 황하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찾아보았습니다. 많은 작품의 영화가 보였습니다만 그 가운데 강렬히 눈길을 끈 것은 1999년 중국 CCTV가 급히 편성 제작한 영화 황하 전련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미국 조종사 오웬이 해양 정찰 도중 일본 군함을 격침시키지만 대공 포화에 맞아 중국 본토에 비상 착륙한 이후의 이야기를 그린 내용입니다. 수락한 오웬이 영어가 잘 통하는 팔로군 여군의관 안재와의 애절한 로맨스를 다룬 것으로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작품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아무튼 이 영화는 1970년대 초 냉전 상태의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호전시킨 닉슨과 모택동 사이의 핑퐁 외교와 버금갈 정도의 정치와 무역 갈등 등 얼어붙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호전시키려는 중국 측의 의도된 정치적 제스처로 보는 시각이 많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거센 황하의 호구 폭포를 배경으로 두 팔 벌린 영화 속의 주인공 모습을 보며 타이타닉 영화 뱃머리에서 보인 두 팔 벌린 주인공과의 애절한 사랑의 메시지도 떠올립니다. 그러다가 이곳에 여러 음식점이나 호텔 등 숙소가 여기서 며칠 묵어 가면 만년 이상을 벌어간다는 권유를 뿌리치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밤새 들리는 폭포 소리는 하루 피곤을 잠재우는 자장가였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중국 국민당에게 쫓긴 중국 공산당 대장정의 종착지 연안을 향해 또 떠납니다. 호구 폭포를 떠나 중국 북부 황하 중류를 중심으로 고대 중국 농업의 토대를 세운 농업의 신이라는 신농씨와 후직씨, 그리고 황하 하류 산동성 태산 아래 출신인 농업의 성인 가사엽은 물론 만세의 스승이라 일컫는 공자와 맹자 등을 만나면서 황하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중국 수자원의 80%를 가진 중국 남부의 홍수 피해와는 달리 북부는 가뭄으로 심각한 물 부족 위기를 겪고 있지요. 거기에 황하가 바다로 진입하는 바람만의 환경오염 또한 큰일입니다. 이에 중국은 남부의 물을 북부 황하 등으로 끌어올리려는 남수 북조 공정과 꽉 막힌 바람만에 오염된 물을 넓은 서해로 끌어내는 산동반도 대운하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나라에게 깊은 영향을 주는 일들로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유튜브 영상은 왠지 힘이 든다 싶었습니다. 하긴 그 장관 세월 속에 쌓인 그 숱한 얘기를 한다는 게 만만할 리가 없겠지요. 그저 공부하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함을 절감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곳은 티베트 고원에서 흘러내린 황하강과 황토 고원이 어울린 곳으로 뭔가 예로부터 심상치 않은 곳임을 느끼게 합니다.
황토색의 폭포수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 역사의 숨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입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로 하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